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는 한때 가장 뜨거운 꿈의 키워드였다. 빠르게 일에 모아둔 자산으로 조기 은퇴에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 발상은 불안한 노후를 앞둔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이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다. 그땐 몰랐다라는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미리 계산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절실한 깨달음이었다. 특히 은퇴 5년 차에 들어선 파이어족들의 이야기는 그 환상이 얼마나 쉽게 균열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준다. 39에 퇴직을 결심한 한 남성은 누구보다 계산적이었다. 매일 아침 회사를 향하며 쏟아내던 한숨 대신 자유를 꿈꾸었고 10억 가까운 자산을 만들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은퇴 후의 삶은 첫 해엔 그야말로 꿈 같았다. 아침 늦게 일어나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가고 평소 배우고 싶던 요리에 몰두하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듯 했다. 그러나 2년, 3년이 지나자 그는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예상했던 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돈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일하지 않는 자신이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가족들조차 그의 하루를 채워주지 못했다. 경제적 계산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찾아온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40대 초반에 교직을 그만둔 여성이다. 누구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실에서 반복되는 일상과 고된 행정 업무가 지쳐 조기 은퇴를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막상 은퇴해보니 매달 들어가는 의료비와 부모 봉양, 예상치 못한 가족의 사고가 삶을 흔들었다. 연금 개시 연령까지는 여전히 수십 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공백은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결국 몇 년 만에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사회는 이미 중년 여성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은퇴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구속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스스로 성공한 파이어족이라 자부하던 50대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회사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며 미리 설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만에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의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배당 수익에 의존하던 생활은 줄어든 수익으로 유지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내의 병화는 그의 자산을 갉아먹었다. 그는 다시 일을 찾고 싶었지만 은퇴 후 한동안 손 놓았던 사회적 관계는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말한다. 내가 놓친 건 돈이 아니라 관계였다고. 이들 세 사람의 고백은 조기 은퇴의 환상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화려함은 자산의 크기나 나이의 빠름이 아니라 은퇴 이후 맞이할 삶의 무게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가에 달려있다. 돈만 있으면 자유로울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일과 관계를 동시에 놓아버린 삶은 쉽게 고립을 불러왔고 예상치 못한 지출과 건강 문제는 계획을 무너뜨렸다. 그렇다고 해서 조기 은퇴라는 선택이 무모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현재 지출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의료비, 부모나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까지 포함된다. 또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자유만을 추구하는 은퇴는 금세 지루함과 우울로 이어진다. 어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했고 또 어떤 이는 소규모 창업이나 새로운 배움을 통해 일상의 리듬을 회복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돈과 시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관계, 건강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더 필요하다. 파이어족의 고백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정말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단순히 조기 은퇴라는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지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는 그땐 몰랐다라는 후회 대신 미리 알았기에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안도감을 만들 때다. 조기 은퇴가 진정한 해방이 될지 새로운 굴레가 될지는 그 준비의 깊이에 달려있다. 조기 은퇴를 꿈꾸며 달려온 파이어족들의 고백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후회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적 과제를 드러낸다. 과거 은퇴는 오랜 근속 끝에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빠른 시점에 일을 그만두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던 파이어족의 삶이 실제로는 또 다른 불안을 동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은퇴라는 사건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한다. 은퇴 후 5년 차에 접어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의 규모가 은퇴 생활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경제적 독립만 확보되면
충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직장을 떠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문제, 인간관계 단절, 자기 정체성의 상실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삶의 균형을 위협한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는 장이었다. 그 관계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의외로 견디기 어려운 고립감이다. 전문가들은 파이어족의 흔들림을 통해 은퇴 준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항목은 생활비와 의료비 같은 재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돈만으로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줄 활동,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오는 소속감이 부족하면 은퇴 생활은 금세 무너진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산 포트폴리오 못지않게 관계와 건강, 그리고 자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실제로 은퇴 후 안정적으로 적응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하나는 은퇴 이후에도 소규모 형태로 일이나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반드시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강의나 멘토링,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 다른 특징은 새로운 배움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이나 예술 활동을 배우며 뇌를 자극하고 자신감을 유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영위했다. 더 나아가 신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 사례도 두드러졌다. 건강은 은퇴 생활의 기반이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산이기에 일상적인 운동 습관과 식습관 관리가 삶의 질을 좌우했다. 반대로 실패한 경우를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나타난다. 하나는 지나치게 빠른 은퇴로 인한 준비 부족이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으나 예상치 못한 지출, 특히 의료비와 가족 관련 비용이 준비를 무너뜨렸다. 두 번째는 관계의 단절이다. 직장을 떠나자마자 기존 인맥과 교류가 줄어들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해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 상실이다. 은퇴 전에는 그저 쉬고 싶다는 열망이 컸지만 막상 시간이 남아돌자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기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퇴 이후의 일에 대한 재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생계형 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이 몸담을 수 있는 사회적 역할, 일상의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활동 전반을 포괄한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은퇴 후 자아 재설계라고 부른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뒤에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확보하더라도 공허와 불안이 삶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은퇴를 둘러싼 환경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며 국가적 복지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개인의 선택은 곧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파이어족 신화가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 이상 은퇴는 단순한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주기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만큼 체계적인 준비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도 단순히 연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 참여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노년층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일수록 고립과 빈곤 문제는 완화되며 세대 간의 단절도 줄어든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삶의 구조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자유라는 이름의 환상 속에서도 결국 인간은 관계와 의미 그리고 활동을 통해 살아간다는 진리다. 따라서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언제 퇴직할 것인가가 아니라 퇴직 후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조기 은퇴가 후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돈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다층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제는 환상 뒤에 가려진 진실을 직시하고 은퇴 이후의 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깊이 고민할 때다. 준비 없는 조기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충분한 설계와 자기 재발견이 뒷받침된다면 은퇴는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조기 은퇴 5년 차 파이어족들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동시에 초대장이다. 그땐 몰랐다라는 후회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알았기에 준비했다라는 안도감으로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